이거 뭔가 이상한데. 순덕 할머니는 손바닥 위에 작은 하얀 봉지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부산 국제시장에서 40년간 떡볶이를 팔아온 그녀에게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새벽 5시 포장마차 준비를 하려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개 한 마리가 이상한 선물을 물고 와서는 조용히 내려놓고 사라졌다. 70세의 순덕에게는 매일이 생존의 연속이었다. 아들 현우는 3년 전 회사에서 해고된 후 술에 의존하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는 것만으로도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런데 이 기이한 개는 무엇을 의도하는 걸까? 봉지 안에서 나는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가 묘하게 익숙했다. 마치 병원에서 맡아본 것 같은, 아니면 현우가 가끔 풍기는 그 이상한 냄새와 비슷한.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꿈틀거렸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존재가 정체불명의 선물을 준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국제시장 새벽 풍경은 언제나 분주했다.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좌판을 차리고 첫 손님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찾아 헤맸다. 순덕의 떡볶이 포장마차는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 단골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았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임대료는 오르고 손님은 줄었다. 더욱이 시장 곳곳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평소 보지 못한 젊은 남자들이 골목을 서성이고 외제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순떡 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옆 좌판의 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우리 가게 앞에서 맴도는 놈들 봤어? 순떡도 느끼고 있었다. 40년간 이 시장을 지켜온 직감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인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수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젊은 것들이 뭔가 나쁜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 경찰들이 몰래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 그런 와중에 나타난 이 검은 개는 더욱 의문스러웠다. 사흘째 되는 날 검은 개가 또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같은 하얀 봉지를 조심스럽게 물고 와서는 순덕의 발밑에 내려놓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개는 마치 할머니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 똘망똘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순덕은 몸을 굽혀 봉지를 주었다. 전날 밤 잠을 설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첫 번째 봉지를 집에 가져가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그냥 하얀 가루가 아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던 그것, 아들 현우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이상한 단어들과 연결되는 그것이었다. 마약이었다. 하지만 왜 한 마리의 개가 이런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는 걸까? 순덕은 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목에는 옛날 목걸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털 사이로 작은 상처들이 보였다. 귀 한쪽에는 숫자가 새겨진 작은 꼬리표가 달려 있었지만 너무 낡아서 읽을 수 없었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순덕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슬펐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고하는 것 같기도 했다. 순덕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개는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점차 다가왔다. 털은 거칠고 더러웠지만 체격이 건장하고 움직임이 민첩했다. 분명 특별한 훈련을 받은 개였다. 너도 참 힘들었겠구나. 순덕이 개의 머리를 쓰다듬자 개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개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매서운 눈빛 뒤에 숨겨진 지능과 목적이 있었다. 순덕은 결심했다. 이 개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결정이 그녀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흘째 아침 순떡은 개를 기다렸다. 어김없이 나타난 개에게 그녀는 준비해온 소시지를 건넸다. 개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받아 먹었고 이번에는 평소보다 큰 봉지를 가져왔다. 순덕이 봉지를 열어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안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작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시장 내 여러 상점들의 이름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김치전골집 500, 액세서리샵 200, 핸드폰 수리점 300. 순덕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거래 장부였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순덕이 돌아보니 낡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반짝였지만 옷은 허름했다. 이상한 조합이었다. 할머니, 우리 강아지가 실례했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순덕은 재빨리 봉지를 치마 속에 감췄다. 강아지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검은 개는 이미 포장마차 뒤편으로 사라진 후였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순덕의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할머니, 혹시 이상한 걸 주워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 마세요. 할머니 안전을 위해서 말이에요. 마지막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다. 이 시장이 참 좋은 곳인데 괜한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남자가 사라진 후 순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분명 이 개는 어떤 위험한 조직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조직이 개를 찾고 있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이미 이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순덕은 마약 봉지와 쪽지를 깊숙이 숨기고 집으로 향했다. 40년간 이 시장을 터전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 삶의 전부였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마약 봉지와 쪽지를 이불장 깊숙이 숨겼다. 손이 떨렸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위험한 물건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거실에서는 아들 현우가 또다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었다. 빈 소주병들이 탁자 위에 굴러다녔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현우의 말은 흐릿했다. 순덕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혹시 현우도 저런 것에 손을 댔을까? 아들의 행동이 요즘 더욱 이상해진 이유가 단순히 술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우야, 너 혹시... 순덕은 말을 멈췄다. 지금 당장 추궁해봤자 진실을 말할 리 없었다. 오히려 더 경계할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다. 검은 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과연 어김없이 개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먹을 것을 준비해왔다. 삶은 계란과 소시지, 그리고 물까지. 얘야,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다. 순덕이 음식을 내려놓자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먹기 시작했다. 먹는 모습이 품이 있었다.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마치 어디선가 예의를 배운 것처럼. 순덕은 개의 목에 달린 낡은 꼬리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K9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아래 숫자들. 이것은 분명 정부에서 발급한 식별표였다. 이 개는 경찰견이었던 것이다. 며칠 후 시장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젊은 남자들이 많이 보였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소문들이 퍼졌다. 어젯밤 옆 동네 시장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순덕이 떡볶이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돌아보니 지난번에 그 남자였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함께 있었다. 순덕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우리 강아지 못 보셨죠? 남자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협박적인 어조가 더 강했다. 정말 모르겠는데요. 순덕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때 검은 개가 나타났다. 남자들의 눈이 번뜩 빛났다. 하지만 개는 그들을 보자마자 재빨리 도망쳤다. 남자들이 뒤쫓으려 했지만 개는 이미 시장 미로 같은 골목들 사이로 사라진 후였다. 할머니, 그 개가 뭔가 가져오면 절대 만지지 마세요. 위험한 거니까.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요. 특히 경찰한테는. 남자들이 떠난 후 순덕은 온몸이 굳었다. 이제 그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더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4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이 시장에서 이런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순덕은 검은 개를 찾아 시장 뒷골목을 헤맸다. 개는 폐지더미 사이에 숨어 있었다. 순덕을 보자 조심스럽게 나왔다. 얘야, 무서웠지? 순덕이 다가가자 개는 그녀 곁에 바싹 붙었다. 몸이 떨리고 있었다. 순덕은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너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까망이 어때?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 순간 순덕은 개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다. 이 개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다. 아마도 주인을 잃었거나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을 것이다. 까망아, 너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순덕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우리 같이 힘내자. 다음 날부터 까망이는 순덕의 포장마차 근처에서 지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손님이 없을 때만 나타났다. 순덕은 까망이를 위해 물그릇과 먹이를 준비했다. 다른 상인들도 점차 까망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순덕 언니, 그게 참 영리하네. 명자가 감탄했다. 사람 눈치도 잘 보고. 까망이는 정말 특별했다. 위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미리 알고 순덕에게 신호를 보냈다. 꼬리를 바닥에 내리고 귀를 세우는 것이 경고 신호였다. 순덕은 까망이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까망이가 가져오는 마약 봉지들은 계속 늘어났다. 이제 순덕의 집 이불장에는 여러 개의 증거품들이 쌓여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까망이가 평소와 다른 것을 가져왔다. 마약이 아니라 작은 USB였다. 순덕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집에 컴퓨터도 없었고 이런 기계에는 서툴렀다. 고민 끝에 순덕은 시장 입구의 PC방에 갔다. 젊은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할머니, 이거 어디서 주우셨어요? 사장이 USB를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여러 폴더들이 나타났다. 그냥 길에서 주웠는데. 순덕은 얼버무렸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펼쳐졌다. 시장 내 여러 상점들의 사진, 돈거래 장면들, 그리고 마약을 나누는 모습들.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 조합장 최 씨였다. 시장 상인회 조합장으로 20년간 일해온 최 씨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 순덕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평소에 상인들을 잘 챙겨주고 시장 발전을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USB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경찰 내부의 협력자들 명단, 돈 세탁 방법, 그리고 까망이의 정체에 대한 기록들. 까망이의 원래 이름은 K9 맥스였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마약탐지견이었다. 3년 전 대규모 마약 단속 작전 중 파트너였던 박 형사와 함께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조직원들의 습격으로 박 형사가 순직하고 맥스는 실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 후 맥스는 조직에 납치되어 강제로 마약 운반에 이용당했다. 하지만 몇 달 전 탈출에 성공했고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조직의 비밀들을 세상에 알리려 하고 있었다. 순덕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까망이가 가져오는 마약들은 조직의 증거였다. 그리고 까망이는 자신의 죽은 파트너를 위해 복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PC방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USB 내용을 보니 경찰 내부에도 협력자들이 있었다. 함부로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까망이를 불렀다. 까망이가 나타나자 순덕은 무릎을 꿇고 걔와 눈을 맞췄다. 까망아, 아니 맥스야. 너 정말 대단한 개구나. 순덕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내 파트너를 위해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까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순덕은 까망이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동맹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 시장에 나오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경찰차 여러 대가 시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었고 형사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순덕이 명자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옆 동네에서 큰 사건이 있었대. 마약 관련된 거라는데. 명자가 수군거렸다. 그때 한 형사가 순덕에게 다가왔다. 50대 정도의 남자로 눈가에 깊은 주름이 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마약수사대 박동철 형사입니다. 그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이상한 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개요? 여기 떠돌이 개들이 많은데요. 박 형사는 핸드폰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까망이의 사진이었다. 하지만 예전 모습이었다. 목에 경찰견 목걸이를 하고 있는 늠름한 모습. 이 개는 저희 마약수사대 소속이었던 K9 맥스입니다. 3년 전 작전 중 실종되었는데 최근 이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형사가 까망이의 진짜 파트너일까? 아니면 조직과 연결된 내부 협력자일까? USB에서 본 경찰 내부 협력자 명단에 박이라는 성씨가 있었던 것 같았다. 참 똑똑한 개였어요. 박 형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스며들었다. 제 파트너였거든요. 저 때문에 위험에 빠뜨렸는데. 그 순간 순덕은 직감했다. 이 사람은 진짜였다. 목소리에 담긴 슬픔과 죄책감은 연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함부로 믿었다가 까망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집에서 아들 현우와 대화를 시도했다. 현우는 평소보다 덜 취해 있었다. 현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너 혹시 이상한 약 같은 거 해본 적 있니?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순간의 침묵이 흘렀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요즘 너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고백했다. 엄마, 죄송해요. 처음에는 술만 마셨는데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걸 준다고 해서. 순덕의 가슴이 무너졌다. 역시 현우도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다. 언제부터였니?
한 6개월 정도요. 돈도 없고 너무 우울해서 처음에는 공짜로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을 내야 한다고. 순덕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다. 이 모든 것이 그 조직 때문이었다. 그들은 현우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노렸다. 현우야, 엄마가 도와줄게. 그 사람들한테서 벗어나자. 어떻게요? 그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돈 못 주면 어떻게 될지. 순덕은 결심했다. 까망이와 함께 이 조직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까망이가 또 다른 USB를 가져왔다. 이번에는 더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었다. 조합장 최 씨의 전화 통화 녹음, 경찰 내부 협력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다음 대규모 거래 계획. 3일 후 시장에서 큰 거래가 있을 예정이었다. 이것이 그들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순덕은 박 형사를 믿고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까망이의 운명과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순덕은 까망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까망아, 이제 우리가 나설 때야. 순덕은 밤새 고민한 끝에 결정했다. 박 형사에게 연락하기로.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혹시 그가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면 까망이와 자신, 그리고 현우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 형사가 다시 시장에 나타났다. 순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형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보았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 말고 조용한 곳에서요. 둘은 시장 뒤편 작은 공원으로 갔다. 순덕은 마음을 굳게 먹고 입을 열었다. 형사님이 찾는 그게 제가 알고 있어요. 박 형사의 눈이 번쩍 빛났다. 정말요? 맥스가 어디에 있나요? 순덕은 박 형사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진심으로 까망이를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형사님이 정말 그게의 파트너였는지. 순덕은 조심스럽게 까망이가 가져온 USB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단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도로만. 박 형사는 순덕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맥스가 뭔가 하고 있었군요. 그 녀석은 정말 똑똑해요. 3년 전 사건 이후 제가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박 형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다. 제가 맥스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날 작전에서 제 동료가 죽고 맥스는 실종되었거든요. 제 책임이에요. 순덕은 확신했다. 이 사람은 진짜였다. 순덕이 박 형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시장에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합장 최 씨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나 상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최 조합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순덕은 아직 박 형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 수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어떤 할머니가 이상한 개를 키우면서 수상한 짓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명자를 비롯한 다른 상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최 조합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검은 개를 본 사람 있나요? 그 개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그때 한 상인이 손을 들었다. 순덕 언니가 요즘 검은 개 하나 키우던데요. 최 조합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순덕 씨가요? 어디 있나요? 아침부터 안 보이던데요. 한편 공원에서 순덕은 박 형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었다. USB의 내용, 까망이가 가져오는 증거들, 그리고 조합장의 정체까지.
조합장이 주범이라고요? 박 형사가 놀라며 물었다. 네, USB에 다 들어있어요. 사진도 있고 통화 녹음도. 박 형사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그럼 지금 할머니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할머니의 정체를 알아차렸을 수도 있어요. 그때 순덕의 핸드폰이 울렸다. 명자였다. 순덕 언니,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와야 해. 조합장이 언니 찾고 있어. 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미 들통이 났다. 박 형사가 재빨리 말했다. 지금은 시장에 가면 안 돼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까망이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도. 아들이요? 순덕은 현우의 상황까지 설명했다. 박 형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네요. 오늘 밤 거래가 있다고 했죠?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후퇴할 곳이 없었다. 시장으로 돌아온 순덕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꼈다. 상인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최 조합장이 순덕에게 다가왔다. 평소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순덕 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냥 병원에 다녀왔어요. 순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런데 혹시 검은 개 하나 키우고 계시다면서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다른 상인들도 모두 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했다. 개요? 그냥 떠돌이 개 하나 밥 좀 주고 있는데요. 그 개가 이상한 걸 가져온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혹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순덕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금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이고 승낙하면 까망이가 위험해질 것이다. 그때 까망이가 나타났다. 조합장과 그의 부하들을 보자 까망이는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아, 저게군요. 조합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순덕 씨, 저게를 좀 불러보세요. 순덕은 딜레마에 빠졌다. 까망이를 부르면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고 부르지 않으면 자신이 위험해진다. 하지만 순덕은 결심했다.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나쁜 일에 굴복한 적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조합장님, 저게는 제가 돌보는 동물이에요. 남한테 보여줄 의무는 없죠. 조합장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순덕 씨, 어려우시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에요. 그때 까망이가 순덕에게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벼댔다. 마치 괜찮다, 함께 맞서자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순덕은 까망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조합장님, 제가 4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장사했지만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날 오후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조합장은 순덕을 계속 감시했고 순덕은 까망이와 함께 평소처럼 장사를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박 형사와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밤 거래 현장을 잡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시장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순덕도 포장마차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은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밤 10시경 수상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평소에는 텅 비어야 할 시장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두 어두운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까망이가 순덕에게 신호를 보냈다. 꼬리를 바닥에 내리고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었다. 순덕은 미리 약속한 대로 박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시작됐어요. 조합장이 시장 중앙 광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곧이어 검은 차 여러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이 험했다. 물건은 준비됐나? 조합장이 물었다. 당연하지. 하지만 그게 문제는 해결했어? 한 남자가 대답했다. 아직이야. 하지만 곧 처리할 거야. 순덕은 몸이 떨렸다. 그들이 까망이를 죽이려 한다는 뜻이었다.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큰 가방들이 오고 갔고 돈다발들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다. 순덕은 숨어서 이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그때 까망이가 갑자기 뛰쳐나갔다. 순덕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까망이는 거래 현장 한복판으로 달려가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저게다. 조합장이 소리쳤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까망이를 잡으려 했지만 까망이는 빠르게 도망쳤다. 그러면서 고의로 가방 하나를 물어뜯어 터뜨렸다. 하얀 가루가 바닥에 흩어졌다. 이게 새끼가. 한 남자가 총을 꺼냈다.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까망이 앞을 막아섰다. 이 개한테 손대지 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덕에게 쏠렸다. 70세의 작은 할머니가 거대한 범죄 조직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순덕이 나타나자 현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조합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순덕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순덕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까망이가 그녀 뒤에서 몸을 낮추고 있었다. 40년간 이 시장을 지켜온 자신의 터전에서 이런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조합장님, 이게 뭡니까? 우리 시장에서 이런 일을? 조합장이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순덕을 둘러쌌다. 총을 든 남자도 여전히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할머니, 보면 안 될 걸 봤네요. 조합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이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까망이가 갑자기 울부짖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은 특별한 울음소리였다. 순덕은 까망이가 박 형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저게가 또 무슨 짓을. 한 부하가 중얼거렸다. 몇 분 후 시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박 형사가 약속을 지킨 것이다. 망할. 조합장이 욕설을 뱉었다. 너희들 차로 도망쳐.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장의 모든 출구가 봉쇄되었고 무장한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총을 든 남자가 순덕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이 할머니 때문이야. 까망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훈련받은 경찰견의 본능이 되살아난 것이다. 남자의 손목을 물어 총을 떨어뜨렸다. 총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다. 총알은 하늘로 날아갔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박 형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조합장과 그의 일당들이 체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이건 함정이야. 저 할머니와 걔가 다 꾸민 거야. 박 형사가 순덕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다. 까망이는 어떨까? 까망이를 찾아보니 아까 총을 든 남자와 싸우다가 다리를 다쳤는지 절뚝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마치 임무 완료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맥스? 박 형사가 까망이에게 달려갔다. 3년 만에 재회였다. 까망이는 박 형사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순덕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까망이에게는 2명의 파트너가 있었다. 순덕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현우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까망이와 헤어져야 하는 것일까? 체포 현장이 정리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순덕은 증인으로서 자세한 진술을 해야 했다. 까망이가 가져온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고 USB의 내용들도 공개되었다. 박 형사는 순덕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할머니 덕분에 3년간 찾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까망이. 아니, 맥스가 한 일이에요. 순덕이 대답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순덕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었다. 현우의 문제였다.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경찰에 말해야 하는지 고민이었다. 박 형사가 순덕의 표정을 읽고 물었다. 뭔가 더 걱정되는 일이 있으세요? 순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현우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박 형사는 심각하게 들었다. 할머니, 아드님을 치료받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현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조합장이 체포되었다는 것,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현우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현우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현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보이는 진심 어린 감정이었다. 다음 날 현우는 순덕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다. 박 형사는 현우를 배려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할머니, 아드님은 피해자에 가까워요. 치료받고 새 출발하시면 돼요. 박 형사가 위로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합장의 조직은 크고 복잡했다. 다른 지역에도 연결되어 있었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형사의 부탁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조합장이 체포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배우가 있다는 것이었다. 조합장은 단지 부산 지역 총책에 불과했고 진짜 보스는 따로 있었다. 서울에 있는 큰 조직의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박 형사가 설명했다. 그들을 잡지 못하면 또 다른 조합장이 나타날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조직의 보스가 다음 주 부산에 직접 온다는 것이었다. 조합장이 체포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할머니와 맥스를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어요. 제거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순덕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분노했다.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었다. 적극적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미끼가 되어주세요. 그들을 유인해서 일망타진하는 거예요.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받아들였다. 까망이도 마찬가지였다. 두 파트너는 마지막 임무를 위해 준비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서울에서 온 조직원들이 시장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프로킬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순덕의 포장마차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 순덕은 평소처럼 장사를 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까망이는 더욱 조심스러웠다. 이번 적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전문적이었다. 까망이의 경찰견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오늘 밤이 고비예요. 박 형사가 몰래 연락했다. 밤이 되자 진짜 위험이 시작되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순덕의 집 주변에 나타났다. 이들은 더 이상 숨으려 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제거 작전이었다. 순덕은 까망이와 함께 미리 계획한 대로 행동했다. 집에서 나와 시장 쪽으로 향했다. 미끼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시장으로 향하는 순덕의 뒤를 킬러들이 따라왔다. 까망이는 순덕이 앞에서 길을 안내했다. 미리 박 형사와 짜둔 루트였다. 시장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고요했다. 하지만 곳곳에 숨어 있는 경찰들의 존재를 순덕은 알고 있었다. 까망이도 동료들의 냄새를 맡고 있는 듯 했다. 할머니,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서울에서 온 보스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정도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이 냉혹했다. 저희에게 큰 손해를 입혔네요.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도 함께 처리해야겠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까망이가 순덕 앞에 서서 으르렁거렸다. 3년간의 고통과 분노가 그 소리에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그게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시죠?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관여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 깨끗한 시장을 더럽힌 거예요. 보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손짓을 하자 주변에 숨어 있던 킬러들이 나타났다. 5명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그 개가 가져온 증거들 어디에 다 숨겨뒀어요? 경찰한테 다 넘겼어요. 그럼 할 수 없네요. 보스가 총을 꺼냈다. 하지만 순덕은 도망가지 않았다. 까망이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할머니, 무서우세요? 보스가 비웃듯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드디어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서. 그때 까망이가 특별한 울음소리를 냈다. 신호였다. 순덕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당신들이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까망이의 신호와 함께 시장 곳곳에서 무장한 경찰들이 나타났다. 박 형사를 선두로 한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미리 계획된 완벽한 매복이었다.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박 형사의 확성기 목소리가 시장 전체를 울렸다. 보스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이것도 다 계획된 거였나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에 죽은 박 형사의 동료를 위해서, 그리고 까망이를 위해서 준비한 일이에요. 하지만 보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순덕을 인질로 잡으려 했다. 그 순간 까망이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3년간 잃어버렸던 경찰견의 모든 기술이 되살아났다. 보스의 손목을 정확히 물어 총을 떨어뜨렸다. 보스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다른 킬러들도 저항했지만 이미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다. 특공대원들의 전문적인 작전 앞에서 그들은 하나둘 제압되었다.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한 것은 보스였다. 그는 떨어진 총을 다시 집으려 했지만 까망이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마치 3년 전 순직한 동료의 복수를 하는 것처럼 까망이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맥스, 이제 그만. 박 형사가 소리쳤다. 까망이는 그제서야 보스를 놓아주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드디어 복수를 완료한 것이다. 보스가 수갑을 차면서 순덕을 바라보았다. 당신들이 이겼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끝이든 시작이든 우리는 계속 맞설 거예요. 박 형사가 순덕에게 다가와 안전을 확인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무서우셨을 텐데. 무섭긴 했지만 까망이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순덕이 까망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까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박 형사와 순덕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제 두 파트너가 모두 안전해졌다는 것을 확인한 듯했다. 현장이 정리되면서 언론들이 몰려왔다.
70세 할머니와 은퇴한 경찰견이 거대한 마약 조직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하지만 순덕은 카메라를 피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 형사도 인터뷰에서 말했다. 진짜 영웅은 맥스입니다. 3년간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으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끝났다. 순덕과 까망이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40년간 지켜온 시장이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일주일 후 순덕은 시장에서 평소처럼 떡볶이를 팔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손님들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다녔다. 순덕 언니 정말 대단해. 명자가 감탄하며 말했다. 우리 시장을 구해줬잖아. 다른 상인들도 순덕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겸손했다. 까망이는 이제 정식으로 순덕의 반려견이 되었다. 박 형사와의 협의하에 까망이는 은퇴한 경찰견으로서 순덕과 함께 살기로 했다. 물론 필요하면 언제든 박 형사를 도울 수 있었다. 현우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순덕과 까망이의 지지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엄마, 저도 새로 시작할게요. 현우가 약속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장 자체였다.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고 투명한 운영이 시작되었다. 재개발 계획도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까망이는 매일 순덕과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평화를 지켰다. 이제는 마약이 아니라 상인들의 웃음소리를 가져다주는 개가 되었다. 한 달 후 박 형사가 시장을 찾아왔다. 까망이를 보러 온 것이었다. 맥스, 잘 지내고 있구나. 박 형사가 까망이를 쓰다듬었다. 까망이는 반가워했지만 순덕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이곳이 진짜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 맥스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박 형사가 미소 지었다. 까망이도 저도 행복해요. 그때 까망이가 또 다른 선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약이 아니었다. 작은 꽃이었다. 시장 한쪽에서 따온 들꽃. 순덕은 웃었다. 이제는 예쁜 선물을 가져오는구나. 박 형사도 함께 웃었다. 역시 맥스답네요. 항상 의미 있는 선물을 하니까. 저녁이 되어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 순덕과 까망이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걸으며 순덕은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까망아, 우리 내일도 좋은 하루 만들어 보자. 까망이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별이 쏟아지는 부산 밤하늘 아래 할머니와 개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작은 시장만큼은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 작은 영웅들이 있었다. 감사합니다.